20세기 무협 드라마의 메카였던 홍콩의 TVB는 1983년 황일화 주연 사조 영웅전을 방영합니다. 이후 90년대에 왕중량 전기를 시작으로 사조 영웅전지 구음진경과 사조 영웅전지 남제북계 등 천하오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구양봉은 왕가위가 1994년 동사서독으로 마무리해줬다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원작과의 연관성은 몽땅 깨나 줬었거든요. 1994년 대사조 영웅문은 다시 사조 영웅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사조 영웅전의 영상화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에서는 세 번째로 리메이크된 김용 원작의 2017년 사조 영웅전입니다. 사조 영웅전은 젊은 두 남자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김용 선생은 곽정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그나마 드라마 사조 영웅전은 양캉을 부각시켜서 끝까지 잘 써먹는데 고맙지 뭡니까? 서사를 떠나서 2017년 사조 영웅전의 미덕은 최다 결투신을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들이 결투를 벌이는지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북송은 금나라와 연합하여 천룡팔부의 이민족이었던 거란을 물리칩니다. 이후 송은 금나라의 뒤통수를 치다가 도리어 금나라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는 정강의 변이 발생하고 남송으로 찌그러집니다. 중원의 무림도 너무나 쪽팔렸는지 이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협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송나라 여권 가진 사람이나 송에 충성하는 것이고 저 멀리 서역에서 온 구양봉이란 사나이는 오로지 구음진경을 차지하러 중원에 나타납니다. 일단 서역에서 오면 나쁜 놈이겠죠. 당시 중원의 강호에는 왕중량과 홍칠공 그리고 황약사가 대리국의 남제와 더불어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양봉까지 숟가락을 들이밀어 구음진경을 놓고 화산에서 농검이 벌어집니다. 전진교의 왕중량이 구음진경을 얻었지만 전진교 제자들은 이걸 수련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죠. 본인도 안 본 척하지만 신조 협려로 넘어가면 빼박 본 것으로 들통나지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곽소천과 양철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곽씨와 양씨는 금나라 군사와 싸우던 전진교 도사 부척이의 애국심에 반해서 술을 대접하죠. 그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부척이는 두 아기의 이름을 곽정과 양캉으로 지어주고 떠납니다. 그날 밤 양철심의 아내 호성약은 중상을 입은 금나라 왕자 완안홍려를 구해줍니다. 호성약이 탐났던 왕자님은 남편을 없애고 그녀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죠. 곽씨와 양씨 집안이 몰살당한 소식을 들은 구척이는 강남출계에게 두 아기를 찾아서 각자 무술을 가르쳐주고 18년 후 겨루자고 제안합니다. 강남출계는 몽고까지 흘러간 곽정을 찾아서 제자로 삼지만 애가 좀 멍청하다고 늘 구박만 합니다. 사실 그들은 곽정이 출세해서 운빨 터진 거지 절정의 고수들은 아니었죠. 실력은 그저 그런 거로 강남출계는 눈먼 매초풍 하나 당해내지 못했고 그 와중에 곽정은 매초풍의 남편인 진현풍을 얼떨결에 조져버립니다. 몽고 최고의 궁수로 성장한 곽정은 징기스칸의 딸 화쟁과 약혼도 하며 출세길이 뻥 뚫리고 있었습니다. 18세가 되자 곽정은 양캉과의 결투를 위해서 중원으로 출발하죠. 멀리 있는 약혼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곽정은 현찰박치기에 몽고산 캐시미어까지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황룡을 낚은 로맨스부터 시작합니다. 황룡이 어리버리 벤츠남을 낚은 것일까요? 아니면 교활한 황룡이 행운의 여신일까요? 황룡은 개방파의 방주 홍칠공을 알아보고 고급진 음식으로 공략해서 은근슬쩍 보답을 원합니다. 황룡 덕분에 곽정은 우연히 동굴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아니지만 황룡 18장을 얻어걸립니다. 그러니까 곽정의 기여는 바로 황룡이라고 할 수 있죠. 신조협려를 먼저 보았던 저는 곽정, 특히 황룡에 대한 인상이 사실 더럽습니다. 매번 황룡을 보면서 쌍욕을 박았는데 이일동 이모는 측은지심을 장착한 황룡이길 기대해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양철심이 양녀인 목염자의 남편감을 찾는 비무대회를 엽니다. 완한강은 럭셔리하게 등장해서 목염자를 이겼지만 무슨 결혼까지 하냐고 비웃습니다. 이 도도한 완한강이 양캉 되시겠습니다. 양캉의 어머니 포석략은 남편이 죽자 잽싸게 금나라 왕자 완한홍렬에게 새 시집을 갔죠. 완한홍렬은 딸려온 애까지 키워주며 홍콩남의 새 시대를 엽니다. 완한홍렬의 외아들로 자란 양캉은 목염자를 만난 것까지는 첫사랑의 시작이었지만 양철심까지 생부라고 주장하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멘붕에 빠져 날뛰던 양캉은 후레자식 취급당하고 양철심과 포석략은 애는 나 몰라라 부부 일심동체로 죽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너는 양캉이냐 아니면 완한강이냐고 윽박 지르는데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조 영웅전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서사는 무목유서와 구음진경입니다. 병법서인 무목유서는 애국지사가 될 곽정과 황룡의 최종 리퀘스트이고 구음진경을 따라가면 당대 고수들의 미니홈피 시절의 흑역사가 뇌절을 칩니다. 구양봉 최대의 흑역사인 구양극은 사조영웅전 틈새 빌런이죠. 황룡의 잔대가리도 이놈에게는 통하질 않아서 매번 역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황룡만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070이 어김없이 나타나지요. 이 영감은 또 황룡의 노가리에 넘어가서 곽정과 황룡을 모두 1+1 제자로 삼아버립니다. 그의 핑계는 인연이 닿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맨날 싸질러 다니면 070이랑 인연을 만들 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070 꼴리는 대로 제자가 된 곽정은 향농 18장을 배워서 구양극과 대결도 합니다. 그런데 향농 18장이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라 이런 물 퍼올리는 무공이었습니다. 저도 향농 18장 쌉 가능.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던 양캉은 곽정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의형제 맺은 기념으로 내 향농 18장은 한일 자동 펌프고 네 구운 백골조는 사마외도라고 덕담을 날리시는 곽정이십니다. 이들 사이의 문제는 늘 눈치 없는 곽정과 다분히 고의적인 황용 때문에 생겨나죠. 가진 거라고는 쌍방울과 목염자밖에 없는 양캉인데 곽정 커플은 로또 맞아 070의 제자가 되었다고 염장을 제대로 지르기도 합니다. 황룡은 그다지 착한 편도 아니라서 곽정의 정훈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백없는 목염자는 대놓고 협박하지만 초고수가 따라다니는 징기스칸의 딸 화쟁이에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방금 화쟁이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던 곽정도 바로 황룡을 따라가는데 내가 화쟁이였으면 아빠 불렀다. 선엽의 원조격인 핑키핑키 도화도로 가봅시다. 전진교의 주백통은 왕중량에게 구음진경을 넘겨받은 후 황약사의 마누라의 농간에 깜빡 속아서 하권을 카피당하고 여태 도화도에서 개기작거리십니다. 그는 곽정을 만나서 진현풍의 백가주 구음진경을 발견하고 신이 났지만 재민이었던지라 익히지 말라는 왕중량의 당부를 깨지 못하죠. 주백통이 떠다 밀어서 구음진경까지 마스터한 곽정은 그게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인 걸 알았을까요? 구음진경이 뭔데 무협한 실검 1위인지 강대위가 황약사였던 사조 영웅전지 구음진경에서 그 배경을 살짝 컨닝합시다. 그냥 이름이 황상인 황상은 명교 교주에게 아버지를 잃고 복수하려고 했지만 잽도 안 되었죠. 명교 교주는 마침 후회하고 있던 참이어서 황상에게 무학비급 구식을 주고 다시 복수하러 오라고 합니다. 화산에서 40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또 찾아갔으나 명교 교주는 벌써 요단강 건너갔지요. 황상은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공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구음진경입니다. 영웅문에 따르면 구음진경을 부양신공과 함께 익히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최강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주지학의 구음진경은 정무기의 부양신공과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꽝인 케이스도 있었으니 두 개를 다 익힐 사람은 특히 주의합시다. 구양봉도 무림증패 쌉 가능한 구음진경을 빼앗으려다가 죽은 자 가운데 뻘떡 일어나신 왕중량에게 일양지 한 대 쳐맞고 하마공을 10년간 못쓰게 됩니다.
그러나 구양봉이 현재 처한 문제는 구음진경이 아니라 전자발찌, 찰거리만 골라서 하는 아드님 부양극입니다 그려.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황룡을 며느리 삼으려고 도화도로 향합니다. 황 약사가 마스크를 벗자마자 1983년 양캉이 거기에 있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는 조상이 지구를 구했는지 제자들의 다리를 죄수 부러뜨려도 여전히 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만 그 또라이 어디로 간답니까? 또이또이 구양봉이 사돈 맺자고 오니까 전자발찌 사위가 머저리 사위보다 100번 낫다고 바로 오케이 하네요. 멀쩡한 민간인을 귀머거리 만들어서 하인으로 부려먹는 황 약사에게 도덕을 논하긴 싫고 자기 딸 인생만 조지게 생긴 거죠. 홍칠공이 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놀이하는 바람에 구양극은 결혼도 파토나고 바위에 깔려서 다리까지 절단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구양극이 잠깐 불쌍한 타임이었고요. 이 사건은 정치의 사각지대에 있던 구양봉이 아들을 벌떡 일으킬 기적의 구음진경을 얻기 위해 완안홍렬과 합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완안홍렬은 구양봉 덕분에 무목유서를 얻을까요? 양캉은 새로 팀에 합류한 구양봉의 무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해골에 구멍을 뚫는 매초풍의 무공보다 곽정을 조질 승산이 더 커 보였던 거겠죠. 제자는 딱 한 명만 가능하다는 말에 단 한 명의 제자인 구양극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너무 정직해서 탈을 일으킨 구양봉 아저씨, 여기서부터 불쌍해질 준비 중이십니다. 구양봉의 비극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캉은 곽정을 암습하며 착실하게 빌런 역을 시작합니다. 곽정이 칼빵을 치료하는 7일 동안 별의별 사건이 다 생깁니다. 신혼 첫날 밤이 생중계되질 않나, 생야동을 본 곽정이 욕정에 시달리질 않나, 더블로 성추행을 시도하던 구양극이 죽어버리질 않나, 곽정을 용의자로 만들면서 구양극을 죽이고 그 아버지 구양봉의 제자가 되고야마는 1타 3피의 양캉 되시겠습니다. 양캉은 황 약사가 곽정을 죽였다고 개구라를 칩니다. 전진칠자가 그 시기 그럴 줄 알았다고 욕을 씨게 받고 있는데 사부님 씹는 것들 가만 안 둔다고 매초풍이 나타나죠. 그녀에게 구운 백골조는 액세서리였을 뿐 곽정보다 더 멍청해 보이는 2017년판 매초풍입니다. 매초풍과 황 약사의 심파 장면은 저리 집어치우고 전진교의 천강북두진이 구양봉에게 간단히 발렸다는 게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왕중량이 천강두진을 왜 그렇게 꼬지게 만들었는지 이미 존나 깨진 마당에 따지면 뭘 합니까? 구양봉 디펜스 시스템인 자신의 선천공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생판남인 남제에게만 전수한 왕중령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죠. 잘 나가던 조직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개방도 마찬가지죠. 개방은 귀동량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 최강의 방파였습니다. 그럼 뭐래? 자신들은 홍칠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서 양캉이 신임 방주라는 개뻥에 걸려듭니다. 개방에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곽정은 천강북두진을 닮은 북두칠성만 바라보다가 구음진경의 핵심을 깨닫죠. 죽어서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왕중량이십니다. 황룡의 똘똘함도 가끔씩은 삑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폭이 된 철장방의 구천인이 쌍둥이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까불다가 시게 한 방 맞습니다. 유일하게 황룡을 구할 수 있는 1등 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황룡을 치료해주죠. 그러더니 주책맞게 어린애들에게 신세 타령을 시작합니다. 본명 단지흥 aka 남제 1등 대사, 그는 왜 오타쿠 손님이 되었을까요? 이 단시 집안은 잊을만 하면 구판이 벌어집니다. 원작 파괴 수준이었던 사조 영웅전지 남제북계에 의하면 여러 여자랑 놀아나던 10단지홍은 영고와도 바람이 납니다. 영고는 본초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유부남 단지흥을 포기하고 주백통과 새 출발을 꿈꾸죠. 영고와 주백통의 아기가 자객에게 일장을 맞았지만 단지흥은 질투심이 폭발해서 나몰라라 출가해버립니다. 1등 대사가 드라마 남제북계를 보면 시겁하겠지만 막장이 더 재밌는 걸 어쩌겠습니까?
황룡은 영고와 주백통의 슬픈 역사로 주백통을 놀려먹는데 그 싸가지 없음은 아직도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자기도 불안해졌는지 영원히 함께하자며 춤을 덩실덩실 추던 바로 다음 장면, 강남 육괴가 죽어가면서 안 쓴 거나 마찬가지인 글씨를 보고 곽정은 황약사 지시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왼수에 따른 절이 꺼지랍니다. 애국하시겠다는 곽정이 이렇게 빡대가리시면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무목유서는 찾았으니까 사생활은 알아서 잘 하겠죠. 곽정은 바보 온달이 현명한 아내를 만나서 호국 영웅이 된다는 전형적인 위인전 속 인물입니다. 몽고 측에서 보면 영웅은 개뿔, 곽정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맹세를 깬 신의가 전혀 없는 남자인데 사조 영웅전은 이 부분은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반면 양캉이 신의를 저버린 서사는 집중 폭격을 갈겨버리죠. 양캉은 벤츠 타는 곽정에게 질투도 느꼈지만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완한 홍렬을 죽이라는 끈질긴 요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가 매국노라고 평가되더라도 키워준 아버지에게 신의를 지켰음은 사실이죠. 그러나 양캉은 곽정을 빛내기 위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비열한 캐릭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천룡팔부의 교봉은 양캉을 주인공으로 끌어올린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곽정은 무목유서의 병법으로 몽고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도 메이드 인 차이나 병법서와 메이드 인 차이나 곽정의 공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려 2차 화산 농검에서 곽정은 황약사와 홍칠공 두 고수와 겨루느냐고 지쳐있는데 물구나무 고양봉이 나타납니다. 무학의 귀재인 구양봉은 짝퉁 구음진경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며 결국 깨달음을 얻어버리죠. 그러나 황룡에게 또 속아 넘어간 구양봉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아가리 파이터인 황룡이 졸지에 천하제일이 될 지경입니다. 김영선생이 무술만이 아니라 덕을 강조해서 화산 농검에서 구양봉을 제외시켰다고 보면 곽정도 황룡도 덕이 넘친다고 볼 수는 없죠. 구양봉도 결국에는 아들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음진경을 애걸했습니다. 완한 홍렬도 아들이 죽었는데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고 자결했죠. 그러나 황룡에게 이들의 아픔은 조롱거리였습니다. 곽정도 고통받는 백성을 보고 다시는 무공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황룡이 다시 나타나니까 금방 맹세를 거둡디다. 맹세를 깨는 데는 곽정이 챔피언이죠. 구척이와 강남칠계의 내기는 누가 이겼는지 모릅니다. 구척이는 양캉이 사악해서 싸워보나마나 패배한 것이라고 했지만 표는 까봐야 아는 거죠.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